정부는 가격을 내리는 정책을 쓰지 못하고 못 쓰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국민 부동산 대토론이 있죠. 저번 주에 세금하고 금융하고 공급을 토론을 했는데 요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왜 세금을 세 번째로 놓았고 왜 마지막 대토론을 청와대로 했을까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분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세금을 올릴 거거든요. 이게 확실한 빌드업이 맞는 게 제가 말했잖아요. 7월 넷째 주 목요일이 원래 조세 개편안을 내는 시기입니다. 근데 딱 요때 청와대에서 국민 대토론을 합니다. 이날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거 했으니까 그래도 의견을 모으는 어떤 행세는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 넷째 주고 지금 보면은 그 다음 주 7월 5째 주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다섯째 주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때 나옵니다. 무조건 7월 달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빌드업하는 거예요. 그게 세금입니다. 금융도 금융이고 공급도 공급인데 제일 방점은 세금입니다. 세금. 이걸 위해서 지금 빌드업하고 마지막 최종 광문 이렇게 해서 의견 잘 들었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방향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증세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방향을 얘기를 김용보 정책실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세는 확정입니다. 저는 정책의 효과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실거주 1주택도 초고가 땐 달리 봐야지. 보유세 강화 예고. 다주택자랑 1주택자 초고가에서 요 사람들이 똑같은 금액이면은 세금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많으니까는 다주택자의 세금을 낮춘다. 이게 아닙니다. 초고가를 올린다. 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러면 다주택자의 세금이 많아서 낮추느냐 그게 아니라 이 두 개를 같이 올리고 조정할 가능성들이 큽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는 또 비거주라는 정부가 싫어하는 맹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용범 정책실장 실거주 1주택도 초고가 땐 달리 봐야지. 보유세 강화 예고입니다. 그래서 그냥 실거주용이라고 하더라도 초고가 부동산은 일반 주택과 달리 봐야 한다는 판단이 이미 돼 있다. 답은 정해졌습니다. 1주택자,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통해서 차등과세 방침을 재확인을 했다. 그러면 이제 초고가 기준을 어느 정도로 할 건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은 40억 기준의 과세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40억을 재설정 가능성이 있는데 이 40억으로 초고가 기준을 잡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원래 그거죠. 공시가에서 공제를 빼고 9억이나 12억을 빼죠. 이거는 2주택자 이하, 요거는 3주택자 이상은 공제를 빼고 여기에 뭘 하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게 과세 표준이 되고 이 과표를 세율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공시가는 내년에 오르는 거 확정입니다. 그리고 공제를 조절할 수 있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세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절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짧게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가 40억을 측정을 좀 해놨습니다. 이게요. 되게 재밌는 게 지금 40억이에요. 이게 주택을 1을 넣으면은 2주택자 이하 2를 넣으면 3주택자 이상. 왜 이렇게 하냐면은 2주택자 이하와 3주택자 종부세 세율이 조금 다르거든요. 뒤에 가서. 그래서 그걸 구분했는데 지금 기준에서 공시가 기준으로 40억짜리가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고가주택이라면요. 지금 세금이 2,2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공제는 그대로 있고 공정시작 가액만 0.9, 90%까지 지금 60%죠. 90%까지 올리면요. 세금이 3,300, 1,100만 원이 올라갑니다. 1,100만 원 가까이 올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만 바꾸면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공제액 자체를 또 만약에 낮추잖아요. 공제액만 낮춰도 300만 원이 더 올라가고요. 여기에서 공제액도 낮추고 그다음에 공정시장 비율도 다 이렇게 낮춰버리면요. 3,800 나오죠. 3,800. 원래 기존에서 1,600이 늘어납니다. 세금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이 공제액을 되게 세게 해버리면은 최대 공정시장 가액 비율하고 공제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면요. 5천만 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는 세율을 바꾸지 않고
정부에서 세금을 조절할 수 있는 구간이 2,200에서 5,400, 그러니까 3,200 차이가 나게 정부에서 강화하면 이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0은 안 할 테고 4,900이라고 치면은 2,200에서 4,900, 거의 2배 이상이 올라가는 거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하고 공제만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 그리고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보유세를 원래 지금 현재 이 정도 나옵니다. 40억짜리가. 근데 요거를 세율도 30%. 그러니까는 세율 구간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구간이다. 25억 구간이다. 그러면은 0.0인데 여기에 30%면은 0.006이 더 올라가면 0.26이 됩니다. 0.26%. 그러면은 30% 오르면 최대로 30%까지인데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대로 그냥 규제를 최대로 강하면요. 7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2,200에서 7천만 원까지.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저는 심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다주택자다. 이러면은 이 세금이 1억 돼 버립니다. 1억. 이제 공제를 어떻게 만지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어떻게 만지는데 대부분 요 이제 80%가 좀 정론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론으로. 공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제도 분명히 비거주에 대해서는 다주택, 그러니까 2주택에 비거주면은 공제를 9억인데 이 9억을 6억 정도로 낮출 수 있습니다. 6억에 80%면요. 지금 세금이 2,600만에서 4,900만으로 늘어납니다. 굉장하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증세는 확정인데 이런 식으로 세금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40억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위 1% 고가주택은요. 진입장벽이 46억입니다. 그리고 상위 1%의 평균은요. 여기 보시면은 63억입니다. 지금 46억. 요게 1%의 커트라인. 이게 평균, 에버리지, 평균입니다. 지금 이렇게 높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얘를 이제 잡겠다고 하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고가주택은 주춤합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을 살던 사람은요. 내가 투자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냥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가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중저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고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걸 손대려고 하죠? 너무 작게 낸다고요? 뭐 조금 더 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증세의 방향 자체는 너무 셉니다. 그리고 고가가 시장을 교란시킨 거 아닙니다. 정부가 고가에 대해서 규제를 하니까 좋은 집으로 사람들이 계속 몰리잖아요. 안 좋은 집을 팔고 좋은 걸로 몰리는 겁니다.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원래 천정 없는 강남들은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 올라가는 데 추진 동력을 단계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올려놓고 세금 올리겠다. 정부가 잘못해놓고 그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너희들 집값 올라갔으니까 잡아야 되겠다면서 엄한 원인으로 엄한 방향을 잡고 증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세로 집값 잡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잖아요. 이 증세에 좀 시조가 된 게 노무현 정부 때죠. 종부세 새로 만들고 그때도 제초안 만든 게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원래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가 지금 가구별로 매기는 게 인별로 매기잖아요. 그 가구별로 매기는 게 잘못됐다. 헌재에서 합헌 불일치가 났습니다. 그래서 걷었던 세금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그 증세를 했을 때 가격이 어땠냐. 노무현 정부 때 급등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어땠을까요? 파리 대책으로 규제로 인해서 중과를 했지만요. 가격이 2018년보다 언제 많이 올랐죠? 2020년도에 많이 올랐습니다.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7월 달에 취득세 중과 양도세 원래 중과가 최대 20%까지, 그러니까는 45%에서 20%를 더하는 거 65%의 지방세까지 더하면은 71.5%였는데 이거를 82.5%로 올려버린 게 2020년입니다. 그리고 보유세도 6%까지 올려버립니다. 취득세도 12.4%까지 올려버립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폭등이었습니다.
2020년도는 폭등입니다. 2020년도는 거래량도 많고 폭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21년도에 세제들이 적용이 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 안에 거래를 미친 듯이 한 겁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가격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작았습니다. 규제가 막고 있으니까 작은 거래에 큰 폭의 상승들이 나오는 시기가 된 겁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은 게 아니라 세금으로 집값을 폭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제 개편이 지금 7월 제가 넷째 주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목요일이라고 항상 이 시기 한 번 문재인 정부 때 빗나간 적인데 빗나가지 않고 대부분 이 시기 때 합니다. 우리가 이걸 거꾸로 이번에 세금 많이 올린다에만 생각하지 말고 세금은 1년에 한 번씩 바뀐다. 그리고 이 바뀌는 거는 지금 이거는 국세에 관련된 겁니다. 바뀐다는 거. 그러면은 향후에 지금의 세금이 시기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강화가 되지만 거꾸로 시기적인 시장의 상황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또 거꾸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세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해서 억누른다고 하면은 시장이 문제가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 공급 많은데 뭐 지금 공급 부족 얘기를 해라고 하다가 결국은 집값도 폭등하고 하니까 인정하면서 그때 전 국토부 장관이 변창흠 장관이 2030 플러스라는 공급 대책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80만 호라는 역대급 공급 대책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인정했죠. 시장이 안 좋아지면요, 그리고 민심이 돌아서면요, 정부는요 세금 정책이든 뭐든 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다른 명분을 가지고 인정을 하고 그것들을 조금 완화해야 되겠다라고 나올 겁니다. 매년 지금 제가 볼 때는 세금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구간이 2027년도. 지금 세금 정책이 확정된 거는 내년부터 이거 이제 여야 간의 합의도 있어야 되고 입법에 대한 행정 절차를 밟으면은 아마도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것들이 좀 계속 생길 건데 2027년도는 공시가 오릅니다. 그리고 공정시약 가액 비율 오릅니다. 공제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세율 구간 바뀔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2027년도가 거의 마의 구간, 세금의 마의 구간이 2027년도입니다. 2026년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값도 올랐으니까 공시가도 오를 거잖아요. 그리고 2028년도까지 저는 세금을 버텨야 되는 시기는 딱 2년이라고 봅니다. 2027년, 2028년. 그리고 2029년도가 되면은 정부에서는 이제 레임덕이 옵니다. 레임덕이 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레임덕이 옵니다. 그때 되면은 조금 시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근데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시장. 2년 뒤, 3년 뒤도 공급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지금은 자산을 안 가지면요 큰일 나는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뭐 저보고 시장 호도하지 마라, 집 사라고 호도하지 마라, 어떤 댓글 보니까는 왜 집을 팔아야지 사라고 하냐면서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집을 산 사람과 판 사람 2년 뒤, 3년 뒤, 4년 뒤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십시오. 제가 2020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늘 2년 뒤에 어떤 현상이 있는지 보십시오라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 2022년도 집값 떨어졌지만 그때도 그 기회에서 잠실 과천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자산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상황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